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 공휴일로 공식 확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선거일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거일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해 대선인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거리가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꼭 60일이 되는 날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로 대선일이 결정됐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고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를 띄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경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오선 의원의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데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문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고 줄타는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교과서를 고쳐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국정 혼란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지도부가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하루빨리 절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죄송하다는 메시지 외엔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민생 추경안을 즉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30일 안에 후보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사퇴 시점은 이르면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될 거로 보이는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날 대장동 관련 재판이 열리는 만큼 모레인 9일쯤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퇴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민주당은 본격 경선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경선 무용론이 제기되는 점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 들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제 긴급회견을 열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부터 개혁하는 원포인트 방식입니다. 일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개헌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함께 제왕적 국회 문제도 직시했다며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 특위를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방식에 공감하지만 논쟁 여지가 큰 만큼 우선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개정과 계엄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개헌은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는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다른 셈법을 고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